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을 제외하면 전부 법정 공휴일이다, 그죠? 그렇게 연휴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대체 근무 포함하시더라도 최소한 2, 3일의 휴일은 보내시게 될 듯해요.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의 위협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외부 활동은 늘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세계 여러 국가와 제약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거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게이츠 재단입니다. 게이츠 재단이라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부부인 빌하고 멜린다의 재단입니다. 오늘은 이 재단과 바이러스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흔히들 게이츠 재단에 대해서 들려오는 루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래요. 빌 게이츠는 이미 바이러스를 알고 있었다 또는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같은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우선 게이츠 재단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빌 게이츠는 MS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더 알려져 있어서 게이츠 재단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된 20년이나 된 재단이고요.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전부터 기근과 병, 기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자원 투자를 하는 재단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뉴스도 여러 번 나왔고요. 한국에서는 생소하기 때문인지 최근에 파격적인 백신 개발 지원이라든지 제안 같은 거에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전부터 친중 논란이 좀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라는 의혹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중국 바이러스 제조설하고 맞물려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앞서 말한 바이러스를 제조했다 같은 내용은 상당히 허무맹랑하고 설득력이 일단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만들려면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시설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논란거리인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시설에서 만들다가 유출이 됐다든지 퍼뜨렸다라고 하면 이건 빌 게이츠가 만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자원 투자를 했다고 해도 그건 좀 생각하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려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빌 게이츠가 이러한 바이러스와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 내용은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게이츠 재단의 기본 목표는 기아와 빈곤 퇴치입니다. 기아 빈곤이라고 하면 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쟁, 전염병, 유아 사망률, 불치병 이런 단어가 안 떠오르세요? 보통은 그런 게 기아 빈곤의 대표적인 현상과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지금의 바이러스 상태가 뭐예요?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다, 그죠?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하면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기아 빈곤이 발생해요. 그에 따라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마찰 분쟁이 많아져서 전쟁과 같은 위협도 더불어서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또 기아 빈곤이 반복이 되죠. 이런 사례는 가까운 과거에는 스페인 독감, 또 그 이전에는 흑사병 같은 걸로 이미 입증이 된 역사적인 사례예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사실 반성을 하고 같은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죠? 항상 그럴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제지를 가하고 위기 상황을 조금이나마 늦춰주는 건 항상 지식인이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빌 게이츠를 본다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지식인인 거예요. 그런 지식인의 시각으로 볼 적엔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 논리, 정치 논리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빌 게이츠가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갖다가 지지하고 있었다 같은 발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야를 가진 사람이라면 저로서도 그런 발언을 하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30년 또는 그 이상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이었던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부정하실 분이 혹시나 계시면 한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아무리 공산당이고 어쩌고 해도 결과적으로 세계의 생산 공장이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빌 게이츠였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옳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죠, 사람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을 아예 만들 기회가 있으면 만들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이 더 이상 생산기지로서의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좀 더 선진 산업을 일으키고 싶다는 중국의 의향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대로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의향의 힘싸움이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거는 다음 영상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쨌거나 그런 게이츠 재단은 상당히 상식적인 선에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치인 기아 빈곤 퇴치를 위해서 병해 연구에도 많은 자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자원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부분, 그런 투자가 금전적인 부분도 되지만 연구와 개발 같은 경우 R&D라 그러죠.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이지 않고 공개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2014년 정도부터는 자신들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나 연구자의 논문을 모두 공개하게 만들었어요. 요구를 계속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면 사람들이 그 논문을 보고 결함이라든지 또는 참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더 수월해지니까요. 저도 예전에 논문을 썼지만 논문을 쓰면 거의 그런데 논문은 연구자의 일단 자산이에요. 또는 자기들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실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공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에 합당한 대가, 뭐 이 경우에는 돈이나 라이센스겠죠. 특허 같은 거. 이런 걸 받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데 모든 걸 포기하고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연구자들 입장에선 스폰서는 스폰서고 자신의 자산 결과물 구축은 별개였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스폰서라고 해도 이건 좀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결국엔 뭐니 해도 돈이죠. 일차적으로는 머니파워 앞에 일단 수긍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 굴복을 한 거죠. 돈이 없으면 연구 자체를 못하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했던 게 당시에 학계, 특히 의학, 바이오, 의료 계열이 한국의 황우석 사태처럼 논문의 불완전성,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조작,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어요. 논문을 실험의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논문을 만들어 놓고 결과물을 조작한 거죠.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다 보니까 당시 학계 자체에서도 자정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어차피 연구비를 지원 못 받으면 연구 자체가 안 되는 데다가 그걸 공개한다고 했을 적에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아들여졌고 지금은 그게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 덕분에 미연에 방치되고 해결된 질병들도 꽤 있다는 사실만 일단은 기억해주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발병하고 굉장히 커진 질병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편해진 사안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연구 결과물 중에 몇 가지가 주목할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팬데믹에 관련된 논문, 그리고 현재의 바이러스에 관한 논문이 있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빌 게이츠는 그래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일 당장 태양이 과대 폭발을 일으킨다고 상상을 안 해요. 상상할 필요가 없다, 그죠? 알 수도 없고. 또는 달이 쪼개진다고도 생각 안 하죠.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한 거는 확률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확률이 높은 확률이 있는 사례가 있다면 그 확률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대처하는 시뮬레이션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자원이 드는 거죠. 자원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시간과 돈과 노력인데, 제가 이야기한 뭐 태양의 폭발이라든지 달이 쪼개지는 이런 경우보다는 질병이 충분히 높은 확률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높은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자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게이츠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들고 축적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관련된 사안이 터지면 지금과 같이 게이츠 재단은 당시의 예측 시뮬레이션의 결과대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지만 공개된 자료로 발표됐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 정부는 물론이고 요즘 욕 좀 먹고 있는 WHO, 그리고 나가서는 필요하다면 개인들도 충분히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수준의 자료였어요. 사람들이 빌 게이츠 의혹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로 많이 지금 언급을 하는 게 이벤트 201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뭐 의혹을 삼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런 맥락의 시뮬레이션 연구는 수없이 많았고
그 시뮬레이션이 현실화가 된 시점에서 이슈가 된 것뿐이에요. 이 이벤트 201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벤트 201은 19년도에 일어났거든요. 이 이벤트 201 이전에 빌 게이츠가 발언한 17년도, 18년도의 바이러스 문제, 그 이전에도 바이러스에 관련된 질병에 관한 게임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는 무한대로 많아요. 항상 존재했던 위협이라는 거예요. 단지 상상력이 가미된 소설이나 영화보다는 실제적으로 자원을 투자해서 연구와 결과를 낸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더 현실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벤트 201이나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쪽이 훨씬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슈가 될 이유조차도 안 돼요. 최근에 와서 한국 드라마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서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열된 대사나 자료도 역시 이렇게 공개된 자료의 일부예요. 모르고 보면 그게 굉장히 엄청나 보이죠. 어떻게 알았나 싶으니까. 근데 그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엔. 사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누가 신경을 써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아무리 후지산이 폭발이 아니고 나중에 푹 꺼지는 붕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시점에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나쁘고 먹고 살기 바쁜데 이웃나라에 화산이 꺼지거나 터지거나 무슨 신경을 쓰냐고요. 그죠?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게이츠 재단이나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돈이 남아도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 게이츠 재단이 거액을 쏟아붓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선 상당히 기괴하거나 엄청나 보이는데 원래 그런 지식인이고 그런 자원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게이츠 재단이 하는 엄청난 자원 투입에 대한 예를 하나 들면 화장실 이야기가 좀 유명해요. 우리는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일반화되어 있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소위 말해서 푸세식 화장실, 매립식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볼일을 보고 거기를 완전히 묻어버리거나 또는 퍼내거나 하는, 그게 물이 충분하지 않는 아프리카에서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또는 그 매립된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서 병을 촉발시키는 문제가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게이츠 재단에서는 화장실 개발에 현상금을 걸고 연구를 했고 그때 들어간 돈이 수백억이에요. 상상이 안 가죠.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수백억을 쓰는 거예요. 그런 재단이라고요. 게이츠 재단의 슬로건이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입니다. 이 슬로건 아래에서 행동을 하는 거라 생각하면 화장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나 백신을 만드는 데 쓰는 돈 같은 건 의욕보다는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재산 이외에 절반 이상의 금액이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말이에요. 오히려 기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맥락에서 의심을 굳이 가지거나 추후의 흐름을 신경 써야 할 곳은 제 개인적으로는 워렌 버핏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게이츠 재단의 최대 기부자는 2006년부터 워렌 버핏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당시 금액으로 4조가량 자신의 자산의 평가 가치에 따라서 50%에서 85% 정도의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게이츠 재단과 워렌 버핏 사이에 수상한 커넥션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의미로 기부를 하고 있고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왜 제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건 게이츠 재단이 어떠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성과가 워렌 버핏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있을까요? 가치 투자로 유명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다, 그죠? 그런 사람이 좋은 결과가 어떤 게 나오면 그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러면 그곳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츠 재단의 의혹 같은 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쪽을 더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이런 걸로 이슈 삼는 유튜버 같은 사람들은 의혹이나 이런 자극적인 소재로 돈을 벌겠죠. 우리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반인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게이츠 재단이랑 빌 게이츠에 대한 백신 제조라든지 그런 관련된 루머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 항상 빡빡하게 증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어려운 단어 나열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편한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서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선에서의 문제가 너무 확연하게 보일 경우에 그게 예언자처럼 막 보이는 거죠. 그러면 공포심리가 작용해요. 그리고 그런 공포심리가 일어났을 적에 그걸 또 선동하고 부추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유튜버들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극적인 소재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현혹이 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 나중엔 당연해지거든요. 그게 정말인 것처럼. 이런 때일수록
좀 더 현명해지는 게 우선이고, 그러려면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본인과 본인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